그 돈은 대학교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최저으로 1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7천만 원, 6천만 원 후반에 7천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거 7천만 원 그대로 모아봤자 10년 그대로 모아봤자 7억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브림장의 지루한 얼굴들 대표와 픽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수능 보는 날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뒤겠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11월 17일 바로 이제 수능 날이죠. 저희 나이가 수능을 본 지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이제 사실은 수능이라는 거를 뭐 미디어에서 말하지 않으면 잘 이제 체감을 못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수능 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간략하게. 저는 애초에 수능을 노리고서 이제 대학을 갈 때 수능을 노린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수능 그럼? 준비가 약간 미흡하기도 했어요. 수시를 노렸는데 수시가 안 돼서 수능을 본 케이스. 그렇게 돼가지고 수능은 좀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날 컨디션 난조로 되게 안 좋았죠, 성적이. 수시라는 게 지금 말하면은 뭐 학종, 요즘 친구들 학종 그렇구나. 그런 거죠. 잘 몰라가지고. 나는 그걸 모르는데. 어쨌든 뭐 수시를 주로 메인으로 준비를 했었고 수능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평타만 쳐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평타가 안 나왔다. 평타가 안 나왔다. 너무 긴장을 해서 확실히 수능이라는 그런 무대가 가지는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과민성 대장염이. 그때 도졌구나. 대표님은 어떻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딱 공부한 만큼 본 것 같아요. 저는 불수능인지 몰랐어요. 실전에 강하다 라기보다는 공부를 덜 했다. 불수능인지 이제 체감이 덜 될 정도로 공부를 크게 많이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었고 수능이라는 게 그렇죠.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모든 것이었고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랬겠지만 정말 가족들한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면 수능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네네. 연결되는 게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지만 저는 이제 직원을 볼 때 아니면 사람을 볼 때 학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대학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할 어떤 논지와는 좀 상충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 개인적인 제가 이제 어떤 직원을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일단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대학교를 안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는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대학교를 다닐 때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도 사실은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냥 관심사를 찾으려고 그냥 취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과가 나와서 이야기를 연결해가지. 그래서 과만 알고 대학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똑똑한 사람은 따로 있다 라고 느껴요. 저는 그거는 맞죠. 표님은 그러면은 삶에서 대학교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철학과를 다녔어요. 철학과를 다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업이랑은 좀 달랐죠. 시험을 칠 때도 저희가 토론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뭐 꼭 회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집안 배경 때문에 저는 조금 사업을 하고 싶었고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녀봐야 되지 않겠냐 먼저. 그래서 회사를 여기저기 뭐 지원하다가 피디님은 회사를 다녀보신 적이 없죠? 바로 저는 뭐 짧게나마 회사를 다니긴 했어요. 혹시나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까봐 저는 그 업계에서는 1위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1위였습니다. 오래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험학습하고 나왔고 그걸 한 사업을 준비를 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대학교 다닐 당시 했던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삶을 꿈꿨던 것 같고 그래도 저희 학교는 나름 좀 진취적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이나 어떤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무난한 삶을 꿈꾸지 않았었나. 이게 무난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회사 다니고 그냥 뭐 30대 초중반 되면 결혼하고 애기 낳고 뭐 그런 삶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창업을 하면서 네. 학력이 좀 덜 중요한 영역. 물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그쵸. 그 외에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는 좀 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재능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그러면 대학교 간 게 후회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후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후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저도 투자해놓은 물건이 이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한두 채 정도 추가 투자를 했었었고 그럴 때는 학력이라는 건 정말 무의미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대학교는 갈 수 있으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를 할 때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대가 아니야. 어디 저기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어. 근데 누구한테 가서 야, 대학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인간이 중요한 거야. 너 굉장히 그거 굉장히 그 세속적인 말이다. 대학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동기들이나 이제 대학교에서 친한 선후배들은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학교에 뭔가 후광을 받고 있나? 솔직히 말하면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친구들이 다 어떻다 선배 후배들이 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창업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그리고 뭐 나머지 3분의 1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시 과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철학과라서 제가 또 살짝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주변 친구들 중에 어떤 돈보다는 확실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노동인권, 여성인권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일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친구들이 그동안 그 학교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어쨌든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대학교 피라미드가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허물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의 결론은 생각보다 대학교가 다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이나 훌륭한 기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그 친구들도 처음 시작할 땐 대기업을 간 친구들이 있지만 금방 나오더라고요. 안 맞으면 금방 나와요. 선택의 영역인가 보네요. 그럼 이제 대기업은 갈 수 있으나 나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3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확실히 30대 초반부터는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돈은 많이 주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난 그래도 돈이 좋아, 회사 다니는 게 좋아 라고 했던 친구들이 대기업이나 좀 괜찮은 중견기업 쭉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는 나와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진짜 중요한 일들, 뭐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걸 좀 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피디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주변에 생각보다 저는 경상 계열인데도 대기업에 갔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좀 서봐서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가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랑 비슷한 생활. 근데 확실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완전 백수라거나 완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못 봤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점수를 쳐서 좋은 대학교를 가도 생각보다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가도 금방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너무 대학교가 다가 아니다라고는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대학교보다는 다른 활동, 자기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빨리 행동하는 게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학교 생활보다 아니면은
뭐 내가 물건 파는 거, 돈 버는 거에서 돈을 뭐 더 많이 벌어 본다던가 알바를 많이 해본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저는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느끼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수능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9살, 20살 분들. 그분들이 이 영상을 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막 수능 끝났으니까 본인이 어떤 무언가를 준비를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대학교 수능 잘 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뭐 치신 분들도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축하를 드린다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기회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반대로 말하면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걸 찾는 방식으로는 괜찮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뭔가 동하는 게 있다면은 저는 그거부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요즘에 워낙 일찍부터 사업 시작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맞아요. 좀 많아져가지고 마냥 대학교만 가는 게 답이다? 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수능 잘 본 사람 축하하고 수능 못 본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축하드린다. 저는 1년 정도는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대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좋은 대학교 가기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대학교 가면 보이는 게 많아요. 일단은 빡세게 살아온 친구들이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구들은 뭘 하나 해도 끝장을 봅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변하고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고 대학교는 꼭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그 명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어떤 끌어주는 끈끈함들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 정말 내가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끌리는 게 없다면 저는 대학교를 가는 게 장기적인 인생의 안목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유튜브 시청자층의 대부분이 40, 50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한 아이, 두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분들이시겠죠. 피디님은 이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명문대를 가는 것 중요해요. 확실히 대학교가 긴 인생에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뭔가 못 봤던 것들을 배우게 하는 영역은 되는데,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신의 아이가 필요가 없거나 자기 스스로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미 그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걔가 가고 싶은 길을 가서 뭐 그 시각으로 사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명문대에 가는 것도 좋고 안 가서 뭔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안 가는 것도 좋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이제 뭐 대학교를 가는 게 할 게 없으면 대학교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제를 달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면 일단 대학교는 가는 게 맞다. 네,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집안에 엄청난 빚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 그런 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뭐 아주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고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희도 뭐 20대 후반 처음 제 사업 시작할 때 아니면 20대 중반 뭐 진짜 어릴 때 이럴 때 생각해보면 너무 돈이 없었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뭐 연인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의 문제들 아니면 주변 뭐 사람들 간의 문제, 사업에서 만나는 문제, 비즈니스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한 90% 이상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돈이 부족했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저는 절대 틀린 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돈은 대학교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세전으로 1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7천만 원, 6천만 원 후반에 7천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거 7천만 원 그대로 모아봤자 10년 그대로 모아봤자 7억입니다. 7억이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7억 넘게 벌었어요. 재테크를 잘해야죠. 7억으로 이제.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물론 7억에서 더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무 대학교를 우리 아이는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돼라고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시기보다는 만약에 애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가 그거를 조금 더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이가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 보이는 게 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대학교를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